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 변화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쫓으면 되는데 중고차 시장에서 경유 차량의 인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디젤 차량이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있고 의외로 개꿀이다. 아직 디젤 중고를 비추해 주는 분들이 감사한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요즘 되게 전기차를 사는 분위기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전기차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누가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제 차를 살려고 하는데 디젤은 좀 아닌 것 같고 뭐 휘발유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 뭐 중고 가격을 생각하면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관되게 옛날서부터 늘 말씀드렸는데 전기차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리 받지는 못하고 있다. 굳이 우리가 왜 꼭 전기차를 사야 되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제 영상을 쭉 봐오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전 사실 하이브리드도 그리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은 상당히 선회해서 차라리 하이브리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약간 이런 입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꼴통 보수적인 이런 성격이라서 생각보다 이렇게 막 얼리 어댑터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레이트 어댑터 같은 스타일인데 사실 아직 전기차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리 받지 못하고 하이브리드는 조금 이제 좀 유보적 역시 내연기관차의 장점이 많이 느껴지고 특히 중고차를 산다고 하면 저는 디젤 중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 얘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는데 뭐 전기차가 진짜 진정한 친환경이냐에 대해서는 뭐 수많은 논란이 있죠.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이 맞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하는 게 그리 쉽지 않죠. 전기차 한 대 만들기 위해서도 공장을 가동해야 되고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고 모터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그 배터리 폐기해야 되고 그 전기는 또 뭐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전기의 상당수는 또 화력 발전도 있고 뭐 원자력 발전도 있고 뭐 수력이나 태양열은 조금 친환경이라고 치더라도 판 만들어 갖고 전기 만들어내는 그 효율 굉장히 떨어지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개 개인이 사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도 뭐 제가 뭐 전기차가 친환경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주장할 입장은 못 되는데 보통 이제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전기차가 이제 친환경성이 되려면 상당 기간 주행을 좀 해야 극복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기차가 막연하게 친환경이라고 보는 건 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진정성 있는 친환경이 별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는 대형 전기차, 고출력 전기차 이 친환경입니까?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하면 뭐 타이칸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포르쉐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포르쉐 타이칸이 뭐 제로백 몇 초인지도 모르죠. 뭐 2초 3초라고 쳐볼게요. 제로백 2초 3초짜리 거의 무게가 최소한 1톤 뭐 무거운 건 1.5톤 2톤 가까이 하려나 그런 1톤에 가까운 작게 잡아도 1톤인데 그 제로백을 2초 3초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쏟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친환경인가요? 자동차의 본연의 기능은 이동수단이잖아요. 개인 이동수단. 사람 몸무게가 뭐 50kg에서 80kg라고 치면 그 사람 한 명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5톤짜리 차량을 제로백 2초 3초까지 이런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은 이런 차량이 친환경 차량인가요? 그냥 2024년도에 친환경이라고 불리우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고출력 장난감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난 정말 친환경을 원해. 그래서 제로백 2초짜리 차를 타나요? 제네시스 뭐 GV80 뭐 이런 것들도 전기차가 있던데 전 사실 그런 거 보면 조금 어리둥절한데 그런 것도 전기차 보조금이 나오더라고요. 제네시스 GV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2톤에 가까운 럭셔리 대형 세단 이거 친환경인가요? 단지 그 사용하는 에너지를 전기를 쓰면 이게 친환경이에요? 뭐 이거 디베이트의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성 1인 운송 수단으로서 친환경이 되려면 전기차가 에너지 효율이 좀 좋고 기계적인 내부 저항이 훨씬 적다고 해서 다소 친환경일 수는 있겠지만 1인 운송 수단으로서의 친환경을 얘기하려면 일단은 이 자동차라는 물건 자체가 이미 친환경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엄청난 친환경이죠.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그거를 이제 엠빵하면 개인당 소모되는 에너지 양이 엄청 줄어들 테니까. 원래 하려던 얘기 시작도 못했는데, 진정성 있는 친환경이라면은 일단 개인 이동수단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무게를 줄여야 돼요. 무게를 줄이는 게 결정적입니다. 뭐 에너지를 회수하고 뭐고 필요 없고 일단 무게를 줄여야 돼요. 계속 가감속이 반복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회수하더라도 그 회수되는 효율이 100%가 아니고 장치가 무겁고 커질수록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저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친환경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공차 중량부터 줄여야 되죠. 예를 들면 뭐 프리우스 같은 차량, 친환경에 좀 진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차는 승차감이 좋지 않을 거예요. 뭐 일본에서 택시 정도로만 타봤는데 좋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가하, 현가상의 질량이 다 낮기 때문에, 현가하 질량도 낮게 하지만 현가상 차체의 질량도 어떻게 하든지 경량화할 거거든요. 친환경의 진심이니까. 현가상의 질량이 낮으면 이게 차가 이게 통통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론 이제 댐퍼가 되게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면 미래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대형 세단에 이렇게 그냥 쭉 누르고 가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없죠. 프리우스는 그런 대형 세단의 승차감에 관심이 없죠. 왜? 친환경의 진심이니까. 그래서 친환경의 진심이면 일단 공차 중량이 정말 가벼워야 되고, 가벼우면서 전기연료까지 쓴다?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친환경 좀 인정. 근데 이제 뭐 대형 세단, 대형 SUV, 스포츠 전기카 이런 것들이 전기라는 걸 사용한다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불리는 거는 사실 이건 이제 디베이트 대상도 아니고, 이런 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개 방구석 유튜버지만. 그래서 진정성 있는 친환경 차들은 뭐 프리우스, 그 다음에 경차, 아반떼급 정도까지 전기 연료를 사용한다? 이제 그건 친환경으로 좀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일단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전기차가 뭐 그렇게 정말 의미 있는 친환경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 뭐 지구를 지켜야 돼요, 후손에게 지구를 물려줘야 돼요 뭐 이러는데, 제가 좀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닌데, 사실 동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옆집의 사람도 누군지 모르고 옆집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도 관심이 없는 마당에, 그런데 그 누군지도 모르는 내 자식도 아닌 그 먼 미래의 불특정 다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친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이게 정말 인간이라는 이 이기적인 유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진정성을 갖고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친환경을 좀 해야겠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는데, 의미 없는 친환경들 있잖아요. 뭐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의미가 있으면 내가 하겠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인데요. 제가 탔던 2015년식 520D에는 친환경 스티커가 붙여서 판매가 됐어요. 서울시에서 이 차는 친환경 차야, 저공해 차야 이러면서 스티커를 발급해줬고, 실제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까지 받았던 게 2억 년 전 일이 아니고 5억 년 전 일도 아니고요.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공영주차장 가면 50% 할인을 해줬어요. 디젤 경유 차량인데. 왜? 친환경 차라고. 이 지구가 45억 년이 됐는데 45억 년이라는 역사가 이른데 요만한 그 몇 년 사이에 일개 개인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국가의 정부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다가 몇 년 있다가 완전히 그냥 환경 파괴하는 테러범으로 만들었죠. 이게 맞는 건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이상한데. 저는 사실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얘기가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인간은 결국 인간도 일종의 어떤 열기관이잖아요. 미토콘드리아가 막 ATP 쓰고 열 내고 에너지 내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움직이고 말도 하고 심장도 막 ATP 쓰면서 뛰고 있고, 저도 계속 어떤 유기물을 섭취하고. 근데 결국 이렇게 열로 소비하면서 미토콘드리아는 효율이 좀 좋긴 하지만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한 인간은 자꾸 막 이거저거 만들어내서 자동차도 만들고 내연기관도 만들고
뭐 로켓도 쏘고 막 이러잖아요. 핵폭탄도 만들고. 저는 사실 이 지구가 탄생하고 인간이 생기고 뭐 딴 얘기지만 거의 헛소리인데 그냥 이런 고등한 생물이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파괴하고 막 이런 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연 아닌가? 그러다가 결국 지구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뭐 그러다가 여기서 멸망을 하든 뭐 화성으로 이동을 하든 이 엄청난 우주 역사에 그냥 그 과정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막 어떻게 난리친다고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지구만도 45억, 우주는 엄청난 역사인데 그 몇 년 사이 친환경 정책은 계속 바뀌죠. 약간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전엔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 테러범. 서론이 너무 긴데요. 물론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뭐 지구를 운영하는 그분들의 세계에서는 큰 흐름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뭐 사실은 국가 간에 더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트렌드에 꼭 합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탄소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전기차로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열매를 달아요. 열매를 달아서 동기부여를 합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끔.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충전소도 많지 않고 충전도 좀 불편하고 차량 가격도 비싸고. 근데 이런 기반 인프라가 아직 깔리지 않았고 차량은 아직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해서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이 계속 돌아가는 게 어떤 외부 효과가 있고 그 외부 효과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조금의 형태로 사람들의 동기를 만들고 전기차로 이동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죠. 보조금 없으면 전기차 돈 다 내고 사실 분 얼마나 있을까요?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뭐 보조금을 잘 계산해서 나는 이게 개이득이야라고 생각하면 하면 되는데 뭐 그거는 그거고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늘 주제가 그거 있잖아요. 중고 디젤을 비추하는 분들이 감사한 이유. 디젤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많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명불허전의 물건을 사는 게 뭐 예를 들면 소나타, 그랜저, 팰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을 사는 게 나쁘진 않은데 요즘에는 좀 장점이 많이 좀 퇴색되는 느낌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면 싸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잖아요. 얼마 안 싸면 중고차를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값이 비슷해. 그럼 왜 중고차를 사? 제가 이 중고차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꽤 몇 년 됐는데 그 초창기의 중고차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거의 한 5년 전에는 진짜 중고차들이 되게 쌌어요. 그래서 막 소나타, 뭐 LF 소나타 이런 거 가격 보고 이러면 야, 이 가격이면 이거 뭐 차 2대 사도 되겠는데? 2대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실제로 2대가 전혀 필요 없는데도 차값이 중고차가 너무 싸니까 멀쩡한 게. 그래서 그때 제가 쓰던 말이 있죠. 개꿀이라고. 정말 개꿀이니까 이거 뭐 이런 거 사야 된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유튜브에도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이제 중고차 시장도 또 나름 조금 이제 개선이 되고 뭐 엔카나 이런 앱도 그런 앱이 있죠. 무슨 앱이더라? 뭐 까먹었는데 어쨌든 중고차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조금씩 정보의 비대칭이 조금씩 깨지면서 중고차에 들어오는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중고차 시장도 아마 좀 커졌을 겁니다. 이제 현대차까지 시작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긴 문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저도 이제 중고차 엔카 같은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현대차 뭐 소나타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거 가격을 보고 이러면은 저도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이 가격이면은 이거 살 필요가 있네. 이게 뭐 한 3년 되고 5만 킬로 됐으면 예전 같으면 거의 이제 반값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값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중고인데 뭐 1인수에 제일 좋아하지만 중고라서 남이 타던 차고 뭐 그래도 뭐 5만 킬로 뗐고 키로수 뭐 한 5만 킬로 뭐 이러면은 10만이라고 하더라도 길게 잡아서 사실 그 정도면 거의 저 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암만 새 거여도 이 정도 되면 이제 감가를 이 정도 맞아야 우리가 야 이건 진짜 개이득인데 이러면서 이제 막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값 차이가 막 뭐 신차 가격에 3천 뭐 초중반인데 뭐 중고차 가격에 뭐 2,700 뭐 이러면은 이거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 차에도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차에는 가성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명불허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샀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그런 좋은 차들은 사실은 이제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죠. 어떤 면에서 두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차들, 소나타, 그랜저, 팰리세이드, 소렌토 이런 차들, 이런 차들을 구입하는데 중고로 구입하면 감가가 얼마 안 돼. 되게 애매해, 이런 차들은. 그런데 그런 차를 구입해서 안전빵으로 타요. 문제가 별로 안 되죠, 그런 차들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타다가 감가도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시 팔 일 있으면 판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컨셉을 좀 다르게 잡으면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차를 사지 말고 남들이 다 이렇게 비추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을 구입해. 예를 들면 중고 시장에서는 디젤이 아주 요즘에 좋습니다. 디젤이 아주 이제 분위기가 죽었기 때문에 요럴 때가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다. 그래서 디젤, 현대, 기아 제외, 쉐보레, 르노, 삼성 요런 거 키워드 있으면 또 감가를 그냥 때려 맞거든요. 혹은 또 수입 대형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여전히 감가를 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감가를 잘 맞기 때문에 중고차 사는 사람 입장에선 좀 이제 메리트가 확실히 있고, 이미 감가를 많이 맞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감가를 더 맞더라도 이미 산 가격이 싸니까 사실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올 때 감가를 개쳐 맞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용 가치로 남들이 가는 감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디젤 키워드를 적용한다면 i30, i40, 소나타, 그랜저 디젤, 그 다음에 제네시스 디젤 요런 쪽으로 가는 것도 조금 중간 전략이고, 그 다음에 쉐보레나 르노, 삼성 쪽의 디젤, 그 다음에 수입 대형 디젤 요런 것들이 그래도 감가를 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크고 고급 차량 관심 있으면 730 디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은근히 가격이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니까 중고차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할 얘기 하나 더 있었는데, 내연기관이 나쁜가요?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내연기관이 나빠요? 그냥 막연하게 요즘에 이제 내연기관의 시대는 갔어, 이젠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전기차로 진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저는 어떤 물건을 바꿀 때 정말 이건 유지하는 게 가치가 없고 빨리 바꾸는 게 개이득이야라는 생각이 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러니까 물건이 비싸더라도 좀 바꾸거든요. 이걸 하면 개이득인데 이걸 쓰는 게 진짜 완전 그냥 손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유지 안 해요. 근데 제가 구형 F바디 520 디젤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경제성은 꽤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400원인가 1,600원인가 하죠. 근데 제가 신분당선까지 갈아타면은 거의 2,000원 넘거든요. 그럼 왕복하면은 4,000원이 넘어요, 대중교통 비용이. 근데 지금 디젤 경유 가격이 1,400원인데 리터당, 제 차량의 리터 갖고 1리터의 시내는 한 10km, 고속도로 가면 20km 가요. 제 출퇴근 거리가 왕복 한 10km인가 8km인가 되는데, 출퇴근이 경유 2리터로 가요. 그러면 경유 2,800원. 자동차에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에 유지 정비하는 비용이 있지만 그건 이제 기본 유지비, 매립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운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을 치면 생각보다 디젤 차량을 운용하는 게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휘발유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비용만 놓고 보면 디젤차 운용하는 비용이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연기관이 안 좋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고 나서 처음에는 계속 발전 속도가 빠를 때는 보통 사는 게 좋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갤럭시 S1, S2, S3 이럴 때는 정말 이제 쓸 수가 없어서 새로운 게 나오면 바꿔야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갤럭시 S24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관심이 없겠죠. 그런 물건 당연히 관심이 없고, 제가 쓰는 물건이 갤럭시 이게 S22인데 어떤 통화 앱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저는 갤럭시 21을 S22를 그냥 신모델을 더 저렴한 가격에 출시해주면 그냥 그걸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내연기관이 약간 요런 느낌이죠. 경유연료,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그 내연기관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여 지금까지 왔잖아요. 막판에 약간 친환경 정책 때문에 덕지덕지 붙은 장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 효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 물론 에너지를 이용하는 효율 자체는 내연기관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연기관은 내부 저항이 되게 크기 때문에 되게 많은 에너지를 날려먹긴 하는데, 내연기관이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의 에너지 밀도가 대단히 높죠. 에너지 밀도가 엄청 높아서 배터리보다. 근데 많은 비율을 또 날려먹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펙티브하게 써먹는 에너지 밀도라고 치자면 지금 전기차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더 좋죠.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더 길잖아요. 한번 넣으면은 요만한 공간에 에너지를 담아서. 근데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뭐 300km, 500km, 뭐 700km라고 칠게요. 근데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뭐 300km, 500km라고 치고, 내연기관은 주행거리가 얼마인가요? 제 520 디젤이 주행거리가 풀탱크를 하면 고속도로 한 1000km 이상 가거든요. 적어도. 고속도로 리터당 한 18km에서 20km 가고, 이게 65리터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길게 잡으면 1200, 1300도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1000km는 간단 말이에요. 고속도로 기준. 그런데 내연기관은 1회 주유로 주행거리가 1200인가요? 아니죠. 내연기관은 주행거리가 무한이에요. 주유하고 연료통에 비면 아무 데서나 주유할 수 있고, 그 주유를 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지도 않고, 연료를 넣는데 시간은 한 3분이면 됩니다. 다시 1000km 주행할 수 있죠. 고속도로. 그래서 내연기관은 주행거리가 무한이고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유한이죠. 아무리 고속 충전이라고 해도. 그리고 전기차는 뭐 집밥이 있으면 조금 예외지만 내 개인 주차장이 아니면 또 주차를 하고 빼야 되기도 하고, 뭐 고속 충전소를 찾기도 하고, 아직 그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사실 뭐 그 맨날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된다는 것도 스트레스고, 뭐 히터를 쓸 때 주행거리가 준다는 것도 좀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뀌면 전기차가 먼저였고 내연기관 차가 그 뒤에 나왔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내연기관 차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유 디젤 차량의 정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저는 경유 차량을 되게 많이 탔거든요. 99년식 무쏘 탔었고, 엑센트 디젤 탔었고, 골프 6세대 1.6 TDI 탔었고, 저희 집에 소렌토 R도 있었고, 제가 산타페 DM 디젤을 한때 탔었고, F바디 320D도 있었고, 520D 2대 있었고, GLC 220D도 있었고, 미니 1.5 디젤도 있었고, 뭐 디젤 많이 탔는데 그 디젤이 수리비가 많이 든대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무슨 소린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수리비가 많이 드나요? 전 수리비가 많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디젤이라서 수리비가 특별히 많이 든다고 느낀 적은 없고, 막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냥 전 막 타고 다녔거든요. 막 DPF 청소해야 되고, 뭐 그 흡기 클리닝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그거 매뉴얼에 있는 정비인가요? 제가 그 99년식 무쏘를 타던 시절, 그 플랜저 디젤 시절에, 지금 요즘 차들에 비하면 거의 말타기인데, 그 말타기에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출력이 없는 120마력짜리 25Nm/M짜리 그런 저출력에 시끄럽고 진동 많은 무쏘를 타던 시절에도 그 당시엔 그게 힘 좋은 무쏘였고 조용하다고 생각하면서 탔거든요. 전 탈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오늘따라 차가 왜 이렇게 부드럽고 조용하지? 차가 왜 이렇게 잘 나가지? 이러면서 탔는데,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죠. 그만큼 사람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요즘에 수입차들이 디젤 아직 나오죠. 벤츠나 BMW는 디젤이 나오죠. 저쪽 나라들은 아직 디젤을 만들고 있고, 현대차는 디젤을 이제 거의 막 중단하는 분위기인데, 현대차가 과연 앞서가는 건지 산으로 가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기업도 실수를 하잖아요. 뭐 미쓰비시, 소니 뭐 이런 것들 다 산으로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현대차가 앞서가는 건지 산으로 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판단 보류고. 뭐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연기관이라는 패러다임은 발전에 업데이트를 거듭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고,
그 정비하는 시장도 굉장히 커요. 내연기관 차량은 아무 정비소나 가도 그 구조물이 다 비슷하고 웬만한 정비를 해본 사람들은 다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연기관 차는 어떤 차를 사더라도 다 정비가 가능하고 부품도 구할 수 있고 사실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불과 최근 한 10년 동안 발전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디젤 사지 마라 이럴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실은 감가 처맞은 중고 디젤 차량을 사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중이 그리 똑똑하진 않거든요. 대중이 맞는 것도 있는데 대중이 꼭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에도 과매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걸 사서 부자 되기 어렵죠.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미분양 날 때 남들 다 그거 왜 사? 이럴 때 사는 사람들이 결국 돈 벌었고, 주식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고차를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남들이 좀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대신에 감가를 개처맞은 물건,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계속 쓰던 물건이고 발전을 거듭해서 이미 안정화를 잃은 물건이고 주유도 편하고 주행거리도 무제한이고 정비도 얼마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이런 내연기관이 아직 더 유리하다. 뭐 본인이 얼리 어댑터라서 조금 빠른 경험을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내연기관 타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하고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면 디젤이 감가도 많이 맞고 뭐 유지비도 사실 알고 보면 그리 큰 차이 없고 연비 좋고 정비도 편하고 사용가치 면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 인기 없는 디젤 차량들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막판에 그 전기차들이 거의 다 쏟아져 나왔을 때는 내연기관에 남은 몇 가지 차들이 희귀템으로 또 약간 꽤 버틸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피처폰을 구하러 다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저는 017을 끝까지 써가지고 계속 피처폰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쓸 수 있는 멀쩡한 피처폰 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생각나는데 내연기관도 나중에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얘기가 긴데 사실 그냥 마치 라이브처럼 그냥 잡설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어떤 뭐 세계 열강들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어떤 정책적인 이유로 내연기관이 철퇴를 맞은 거지, 내연기관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퇴를 맞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개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 변화에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이득을 쫓으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 꽤 이득이 있고 그 중에서 중고차 시장에서 경유 차량의 인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현대 기아가 아닌 다른 국내 브랜드의 디젤 차량이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있고 의외로 개꿀이다. 아직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차라고 해서 정말 의미 있는 친환경인지는 아직 의문이고, 그러니까 대형 차량, 그 다음에 고출력 차량이 전기차라는 이유로 친환경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이 시대는 아직 진짜 제가 볼 때는 친환경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관심이 과연 있는 건지 저는 의문이라는 거고, 그 2톤짜리를 전기로 움직이면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죠. 그런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